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재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덴티움 보유자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셔서 방송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덴티움 방송하기 앞서서 제가 옛날에 5세 임플란트를 5년 동안 투자를 했던 투자자거든요. 간만에 휴대폰 열어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찾았어요.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이게 23년도 여기 적혀 있네요. 23년도 3월 24일 오전 9시에 메이필드 호텔에서 진행했던 5세 임플란트 주주총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랑 본사 한번 찾아가면서 그 당시에 봄이어가지고 꽃이랑 한번 사진을 찍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사진 보여드릴 겸 가져와봤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업계를 투자를 시작한 거는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5세 임플란트를 접하면서 투자를 한 지는 5년 차 정도가 됩니다. 5세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이제 덴티움에도 투자하고 장애 기업 KOTC 기업 중에 메가진 임플란트라고 있어요. 그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치아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관절 임플란트도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관절 테마 그쪽 테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는 솔직히 다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여러분들과 아마 관점이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 좋아져요. 수입이. 우리가 월급이 커지면요. 임플란트 같은 거는 비싸서 못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남은 돈으로 임플란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임플란트 매출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옛날에는 아프고 무서운 치료로 뭐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한 번만 고생하면은 평생 씹고 뜯고 맛보는데 중요하다. 편하다. 그런 관점이 잡히면서 시장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그 첨단에는 오세 임플란트가 피가 적게 나는 임플란트를 개발하면서 시작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치과 갔을 때 임플란트 심을 때 나사를 먼저 박잖아요. 임플란트 나사를 박을 때 피가 많이 나면은 후유증이 생겨요. 나중에 뭐 차가운 물만 닿아도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붓기가 안 빠진다든지 한 달 동안 아프다든지 그런 치통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오세 임플란트가 처음에 이 나사에 항응고제를 발라가지고 주사 그 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치유 과정에서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임플란트를 박자마자 이 그 다음 주부터는 딱딱한 거 씹어도 문제가 없게 되면서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찾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있죠. 그 박근혜 정부 때 대선 공약이긴 했었는데 60대 이상한테 인당 2개씩 임플란트 보험 수가가 됐어요. 근데 임플란트가 2개부터는 틀니형으로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2개를 박은 다음에 이빨이 아예 위에 이빨이 없는 사람들은 2개를 박고 나서 2개를 기점으로 묶을 수 있는 틀니를 이렇게 막 한 번에 설치를 하면은 그냥 윗니빨이 전부 다 생기는 거예요. 2개만 박아도.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뭐 임플란트 틀니나 전체 치료 같은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잠깐 임플란트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덴티움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덴탈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하는 기업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팔릴까요, 여러분?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보험 수가 정책이 생겼는데 외국에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동남아 애들도 이제는 임플란트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심게 되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9년 전부터 치의대가 많이 설립이 됐어요. 왜? 시진핑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개선하고자 국민들에게 고기 먹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빨이 아파서 못 먹겠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뭐랄까 선진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겠대. 그래가지고 치의대를 9년 전에 시진핑이 국가 정책으로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과 의사가 진짜 중국에 놀러 가면은 베이징 가면 골목마다 치과가 생겼거든요.
아직은 시골은 치과가 없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까지 와야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데, 여튼 치과 의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덴티움도 그렇고 오세 임플란트도 그렇고 매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슈 때 잠깐 역성장을 했지만 대응 잘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슈 때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VBP 정책이라고 중국에서 대량 구매 정책을 하면서 잠깐 성장성이 꺾였다가 동남아 쪽으로 시장을 돌리고 하면서 다시 회복될 전망입니다. 뭐 그런 리스크들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좀 크게 보면은 중국에서 VBP 정책이 생겼을 때 처음에 이거 생각보다 악재를 뭐 해소시킬 수 있다,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결국에 조정이 꽤 오랜 기간 가졌어요. VBP 정책이 실제로 덴티움에 영향을 줬거든요.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VBP 정책으로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해놓고 사실 성장성이 꺾인 거예요. 꺾였다가 내년부터는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덴티움 같이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주가가 따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치과 덴탈 업계의 평균 PER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 실적을 반영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 1조 원대는요, 그냥 거저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안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덴티움 방송 올려드리면 방송 보러 오시면 돼요. 일단은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력버스라고 하고 저는 주로 주총을 방문해서 그 후기를 들려드린다거나 IR, 기업 설명회를 다녀오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유튜브를 꾸리고 있는 세력버스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내용이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는 14,000명. 이번 달에만 3,000분이 늘었고 조회수는 20만 회가 넘게 나오고 있는 채널이에요. 이번 달만 그렇고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조회수가 80만 회 정도가 누적이 됐더라고요. 사실 증권 유튜버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원천은 바닥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주 한 종목씩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는 영상 무료로 나눠드리듯이 문자로도 나눠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고 있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매입 단가, 이런 수익을 얻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제가 인증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연락처는 010-9676-5479 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내용들 똑같이 나눠드려 볼 테니까 한번 참가해 보시고요. 덴티움 앞으로 지금부터 매집을 해서 올라갔을 때 익절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면 여러분들과 수익에 대한 내용을 나눠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자, 덴티움은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가 있어요. 바로 이 세력 목표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제일 밑에 세력 목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99,360원. 한번 받아 적어 볼게요. 199,360원. 자, 근데 이 선은 뭐냐면은 보통은 기업이 호재가 있을 때 주가가 급등할 거 아니에요.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렇게 저항을 받는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을 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지표인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도 저항을 받는 모습으로 움직이죠. 덴티움 또한 이번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면 이 가격대까지 찍고 조정을 좀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가 1파, 2파, 3파장 통해 가지고 파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고요. 덴티움이 내년에 주가가 올라야 될 이유는 사실 많은 게 있지만 차트만 보지 마시고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18% 성장을 할 것이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 정도씩 성장을 하고 최근에는 K-뷰티나 K-의료, 헬스케어 이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개선이 된 50%나 개선이 된 1,413억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25년도에 낼 거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미래 실적을 예측을 하고 있지만 미래 실적을 선반영하는 게 바로 주가예요. 주가는 미래 실적을 선반영하니까요. 우리가 덴티움이나 오세 임플란트 또는 디오 같은 기업들
오늘 PER이 고점 기준으로는 30배 정도를 오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PER이 10배밖에 안 되는데 30배까지 늘어나야 된다면 그러면 주가는 얼마 갈까요? 계산 한번 도와드려 볼 텐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계산기를 꺼내 볼 거고 1413억의 지배주주 순위 곱하기 PER 30배를 하면은 이게 적정 시가총액입니다. 단위는 억이고요. 그러면은 4조 2390억이 돼야지 덴티움은 적정 주가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저평가라는 거죠. 저평가가 된 이유는 오세 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와 횡령 이슈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덴티움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이 친구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 수로 나눠버리면은 계산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1.1068천주로 나누면은 적정 주가는 38만원. 덴티움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은 38만원까지 가도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가야 PER이 30배이기 때문이죠. 변수가 있다면 메가젠 임플란트가 최근에 신제품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임플란트 시장이 돌풍을 불러오고 있어요. 외국의 임플란트 점유율을 차지해야 될 덴티움이나 오세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악재죠. 그죠? 메가제 임플란트가 성장하는 만큼 파이를 나눠 가져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성장 섹터다 보니까 우리가 덴탈 섹터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같이 갈긴 갈 거다. 근데 메가제 임플란트가 상장한다 그러면 덴티움은 호재예요. 메가제 임플란트 상장할 때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섹터고요. 막상 상장을 하면은 덴티움이랑 메가제 임플란트랑 수급을 나눠 갖거나 아니면 같이 이슈를 받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눈치껏 주가 전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러 와볼게요. 여튼 그러면 목표 주가가 기술적으로는 19만 원이며 2차 목표가는 38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덴티움은 단기적으로 이 가격, 장기 투자로는 38만 원까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덴티움 변수 생기면 다시 한번 방송 열어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덴티움 방송 유익하셨다면은 그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주변에 혹시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이나 치과 의사나 뭐 실적을 잘 보는 사람이나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줘 보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야 이거 한번 봐라. 영상에서 덴티움이 이 가격이 간대. 말이 되냐?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가능할 것도 같은데? 라든지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30만 원 가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률이라는 거를 개선해 가보세요.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력버스였습니다.